자,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전화로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X 일렉트리요. LS 일렉트릭이요. 예, 예. 이거 매수는 어느 가격대에 하셨어요? 27만 7천 원이요. 27만 7천 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그게 그 28만 8천 원에 매매해가지고 네. 한 만 원 빠지길래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어쨌든 오늘은 30만 원을 또 넘었으니까 이제 수익을 또 보고 계신데 예. 그러면은 매도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예. 매도가랑 전망 이런 거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자, LS 일렉트릭 최근에 주가 흐름은 아주 양호하게 아주 양반처럼 견조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흠이라면 이것도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수익은 나 계신 상태고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거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런 전력 인프라 쪽은 저는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봤을 때 이제 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비중 확대, 이런 정책 수혜로 인해서 이런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 쪽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함께 말씀드려보면 제가 사실 이거 전달받기로 비중이 100%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비중 100%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이시지만 먼저 수익권이신 점 축하드리고 지금 시장을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주고 다시 새로운 이렇게 한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비중 100%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물량에서 절반 정도는 저는 이 30만 원 위에 대에서 지금 31만 원대니까 네. 이 31만 원 전후에서 절반 정도는 익절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 자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책 관련해서 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아직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상에도 보입니다만은 지난번에는 다 요 가격 부근에서 결국 쓰러졌거든요. 자, 이번에는 일단 분위기는 좀 더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매수가에서 수익을 내시고 있는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몰빵되어 있고요. 네. 그죠? 네, 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주봉상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은 기본 패러드가 20으로 되어 있죠. 요런 종류들은 12배수 정도에 두면 됩니다. 12에 2배수 정도를 두게 되면 12평의 2배 레인지를 바깥으로 주는 거거든요. 요 정도 규모의 주봉이라고 한다면 딱 그림이 달라져요. 때리면 들어오죠. 때리면 타고 올라갔다 들어오는 흐름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도 때리고 위를 더 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초과 상승값은 나올 겁니다만 초과 상승값을 노리는 구간에서 뒤집어서 들어온다. 거기서 물렸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하소연을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구간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LX 일렉트릭도 결국 전력 인프라와 전기차 인프라,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ETF랑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ETF를 매입을 하면서 이 종목도 복합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딱 흐름이 끊기면은 언제 그러냐는 손뼉질 쥐볼 수 있단 말이죠. 그 기준 자체를 27만 5천 원, 27만 원 구간 정도에다가 익절값을 대두고 현재 구간 오늘 32만 3천 원 구간이 사실 1차 임계점이었거든요. 2차 임계점은 42만 2천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수급 갖고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값을 당분간은 42만 2천 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까지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절반 이상을 좀 청산을 해두고 나머지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32만 3천 원, 33만 원을 넘어가는 거를 보면서 조금 더 위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가다가 미끄러 들어온다면은 다시 남아있는 물량도 청산하는 전략으로 좀 계속 지켜보면서 가야 돼요. 종목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놔두셨다가 어디까지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종목 하나의 수급으로 특정 주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난잡하게 ETF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배신자가 나오게 되면 얘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저는 조금 텐션 조율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트릭 올해 지금 예상 매출이 5조 원, 사상 첫 매출 5조 원 진입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내년 내후년도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거다라고 이미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2027년 실적 추정치가 순위 기준으로 거의 한 5천억 정도 좀 뜨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2027년 실적 대비 한 20배 정도는 목표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5천억 20보면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한 10조. 네. 오늘이 9조 3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밸류로 보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10%. 근데 요즘 워낙 시장 수급이 좋으니까 뭐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충 목표가만 부고 놓으면 한 34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적정 가격 부고 놓으면 한 반은 차익실을 하고 네. 나머지 반은 뭐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기준선 그어놓고 뭐 그 꺾인 판다. 요렇게 약간 수급 보고 나머지는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짚어주신 부분들은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반절 정도는 물량 조절을 조금 해놓고 나머지 반절 가지고 수급 현황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네이버 매수가 37만 4천 원입니다. 30 100%입니다. 어이구, 30만 4천 원에 또 100%시구나. 네. 요거는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021년도 네. 12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아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네이버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요거 그러면 조금 오래 기다리셨고 오래 더 가지고 계셔도 되는 돈이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전망도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이버가 2021년도에 45만 원 하던 주가가 사실 15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가 지금 다행히도 잘 붙들고 견뎌주셔서 지금 29만 원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요즘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매수한 가격까지 계속 밀고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먼저 네이버는 우리 요즘 새로운 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큰 낙폭 후에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AI 투자를 하면서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미국부터 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들이 굉장히 핫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 급격하게 한번 상승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이 과열권에 접어서면서 어느 정도 이격 조정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금 과열권에 접어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으시다면 이 비중이 100%시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매수가가 좀 수익권이시거나 이러시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눌림에서 이렇게 재매수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37만 원대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월봉을 통해서 보시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낙폭 구간에서 이런 강한 장대 양봉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눌림에서 뭐 여기서 좀 비중 줄이고 눌림에서 재매수하시고 그런 게 싫으시다고 하시면 저는 지금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는 만큼 매수가까지는 그냥 길게 보시고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의 한 3, 4년을 물려 있다가 지금 겨우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특히 이달 들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7만 7천 원까지 버틸까요? 아니면 뭐 대충 얼마 넘어가면 좀 줄이기 시작할까요? 저는 이 시청자님이 지금 20만 원 밑에 구간도 버텼는데 네. 여기 좀 올라왔다고 해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비중을 네. 조율하세요,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샀다 팔아세요, 이거 와닿지 않아요. 그냥 조금 안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능할까? 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갈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빨리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는 얘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인이 매수하신 매수 가격까지 그 관점으로 본다면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차트를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윗선에 오다가 없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금 정책 관련해서 뭐 나오는 뉴스들은 저희보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이 얼마를 간다, 어디에서 끝난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종목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그들이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관건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신용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거워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잡아 끌어올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길 꺼려하고 올라온 동안 비중을 줄이길 원한다면 더 무섭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간 동안 가는구나 하고 이전처럼 올라타면은 끊어치면서 가게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못해도 3개월에서 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흔들면서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가격대 언제 올까를 기다리기보다도 그 가격으로 왔을 때 내가 과연 팔 수 있을까라는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가격이 왔을 때 나는 좀 더 수익을 보고 팔 것인가, 아니면 그 가격에서 빠져나가서 더 이것만큼 올라올 수 있는 다른 종목을 볼 것인가. 일단 그 스탠스를 조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조적으로 네이버는 지금 뭐 내후년 추정 순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고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림도 있으니까 하고 20배는 주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 한 50조 정도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서 50조면은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고, 단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거의 좀 아래인데 네.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뭐 32만 원 가면 그가 상투라고 보면 맞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 괜찮잖아요. 네. 이러면 아마 시장 목표가를 한번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신 김에 좀 더 기다리다가 대신에 이제 뭐 32만 원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게 뭐 35만 원까지 갔다 가실지 37만 원까지 갔다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꼭대기 탁 잡아서 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32만 원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물량을 좀 줄이는 작업도 올라오는 거 이용해서 조금씩 줄이다 보면 뭐 거기서는 어차피 올라간다고 이게 뭐 바로 100만 원 갈 주식은 아니니까 좀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세 분 다 어쨌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마치고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시장이 좋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종목을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저희 단기 종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종목 무더위 속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정재훈 파트너는 동진세미캠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ICTK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동진세미캠 대 ICTK. 뭐 동진세미캠은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저 종목 나 아는 종목이야 하실 것 같고, ICTK는 이거는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단기 유망주로 ICTK를 선정한 이유. 네, 양자에서 대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퍼프 반도체칩,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복제 불가능한 이런 반도체를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양자 시장을 보시게 되면 뭐 미국의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양자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양자 보안 쪽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양자가 지금 우리 어딘 뭐 통신이든 국방이든 다 보안 체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이 지금 기존의 보안 체계는 순식간에 뚫어버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보안 체계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이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적으로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사실 우리 이 시간 강의 통해서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도 한번 좋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쌍바닥을 다져주면서 이런 낙폭 구간에서 이런 강한 상승으로 좀 장악해주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양자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주봉에서도 과매도권에서 터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단기적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ICTK 지난해 매출은 67억에 순이익은 58억 적자니까 지금 시가총 2,300억이면
요거는 사실은 지금 어떤 뭐 펀드멘탈보다는 기대치, 네, 약간 테마성으로 보는 게 일단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편 나는 막 저런 무서운 기업 싫어하시는 분들은 동진세미캠 좀 더 궁금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자, 이거 사실 무거운 기업이거든요. 단기 유망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서운 종목이라서요. 무섭지 않잖아요. 네. 근데 무서운 종목이 될 수 있어요. 네. 일단 가격 조건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기준가 33,000원에 계속 부딪히는 흐름이 나오는데 딛고 넘어간 39,000원까지 흐름은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뭐 노관계 감광액이다 무슨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과 라이선스를 맺고 있다 다 좋은데 정말 좋은 떡밥이 있거든요.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지분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좀 조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장에선 이런 냄새를 맡으면 하이에는 달겨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슬슬 냄새가 나요. 승량이 때가 달겨들고 있는 게. 이런 구간에서 큰 비중보다는 뭐 5% 미만으로 조금 이렇게 담아두시면은 올라올 때 어차피 이 종목을 산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가 밥을 먹을 수는 있죠. 네. 어떤 밥을 먹느냐, 좀 맛있는 밥을 먹느냐, 혼자 먹느냐, 가족들과 먹느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재미로 좀 비중을 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9,000원, 46,600원 구간입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봐도 그 정도까지는 조금 텀을 두고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ETF 증폭 효과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덩어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을 받으면 중기 관점으로 5만 원도 훨씬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네. 감안하셔서 단기 관점으로 보실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 유망주는 뭐 최근에 별로 오른 게 없어서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동진 세미캠 지금 뭐 상속세 관련 얘기 살짝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요즘 핫한 양자 뭐 코인 관련된 뭐 요즘 워낙 테마가 연계되는 기업들이 꼼짝꼼짝 잘 거리니까 단기 유망주로 ICTK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단기 종목 확인해봤으니까 중장기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재훈 파트너는 삼성전기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로킷 헬스케어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항상 종목은 신규 상장 기업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신규 상장 기업인데, 자, 로킷 헬스케어 중장기로 좋게 보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해서 이 로킷 헬스케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면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런 인공 장기, 인공 피부, 개인 맞춤형 인공 장기를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글로벌적인 기조를 보시게 되면 미국과 유럽, 특히 FDA에서 이런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기조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게 결국엔 가야 될 길이거든요.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오가노이드 쪽 이런 인공 장기라든지 인공 피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낙폭을 불러오면서 과매도권을 길게 불러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 음봉 6개 받아주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 하락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보혜수 물량이 지금 있었는데 거의 다 이런 걸 소화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요. 이런 기술력, 앞으로 인공 피부, 재생 오가노이드 쪽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력도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봉에서 음봉을 5개 받은 자리거든요. 자, 음봉 5개 다음에 이런 양봉, 굵은 양봉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네. 터닝에 나와줄 수 있는 낙폭 메리트가 충족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 높게 매수하신다기보다는 내일장 음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받는 음선이거든요. 눌림 나올 때 매수를 하시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킷 헬스케어도 지금 뭐 당장 실적이 나고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지난해 계속 적자였고요. 다만 이제 이런 뭐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상장 이후에 한번 신나게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 또 정재훈 파트너께서는 중장기 종목도 약간 동진 세미캠이랑 비슷하게 생긴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삼성전기인데, 자, 이것도 지금 최근에 거의 사실 별로 오른 바가 없는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지금 들고 있거든요. 네. 자, 삼성전기를 선택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주체가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해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네. 살고 싶으면 잡아 끌어올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본인들도 만기가 있고 6월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3분기 조율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럼 잡아 끌어올려야 될 겁니다. 가격 조건으로 현재 구간에서 15만 1,000원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18만 원대까지는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뭐 굳이 이야기를 대자라고 하면 이유를 대라고 하면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뭐 고용량 MLCC라던가 서버용 AI 서버용 MLCC라던가 뭐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기타 등등. 근데 이전에 반영됐던 것들과 지수를 움직이는 데 활용됐던 고베타 종목이다 보니까요. 활용이 됐었던. 근데 그 흐름 자체가 항상 끊어치는 흐름이었어요. 근래 들어서는 ETF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리밸런싱하고 있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계속 포트에 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려 올라가는 지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든 밀려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요즘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그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갑자기 팍팍 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청산을 한 번 더 간단 말이죠. 청산을 하고 나면은 약간 그런 패턴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어서 좀 중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정 비중 한 10% 정도까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포트에다 그냥 수국 담아두면은 튈 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장기 종목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기와 로킷 헬스케어였습니다.